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한 사건이 3년 6개월 만에 해결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울산 운막살인 사건이에요. 현장에 범인의 흔적 없었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서 수사는 답답하게도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건 다름 아닌 범인의 자백이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6월 19일 오후 5시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무도산 기슭의 한 운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요. 그는 여기서 홀로 거주하고 있던 70대 김 씨였죠.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 김 씨의 얼굴과 복부에는 여러 번 맞은 듯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 또한 발로 밟힌 자국이 남아있고요. 경찰은 범인이 남긴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 헤맸지만 안타깝게도 DNA는 물론이고 흉계로 추정되는 물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선 이 피해자 김 씨가 머물고 있던 운막, 여긴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무려 1.5km가량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고 CCTV 당연히 없죠. 그래서 수사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난 2014년 6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울산에 있는 온산파출소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횡설수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경찰은 처음에 파출소에 오신 분이니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아니 근데 이게 들을수록 좀 이상합니다. 신고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달과 지구의 관계, 꽃과 나무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경찰들도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던 중 그가 무심결에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순간 파출소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죠. 삶의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살인범이라 그런가 봐요. 자신을 살인범이라고 말하는 그는 40대 허씨였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살인이란 단어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단어죠. 좀 더 그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2012년 6월 무도산 운막에서 발견된 피해자 70대 김 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백만으로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허 씨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정말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정리되지 않은 말이긴 했지만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씩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 사건과는 좀 달리 역으로 범인의 자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죠. 이 허 씨의 정신 상태가 영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 씨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원래 작가를 지망하던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신춘문예에 수차례 작품을 제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글솜씨도 좋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신질환이 오기 시작했고 치료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차도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환청이 뭐였냐면, 네가 울주, 군수, 울산시장이 되기 위해선 큰일을 저질러야 돼. 운막에 사는 김씨를 죽이지 않으면 넌 화를 입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환청이 허 씨의 살해 동기였습니다.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좀 황당하죠. 자, 정신질환자인 그의 자백을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습니다. 게다가 허 씨가요, 경찰이 살인에 대해서 되물으면 순간 화제를 돌려서 자신만의 이상한 세계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대화가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그의 자백, 그의 주장을 제외하곤 범행을 입증할 단서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울주경찰서 강력 3팀장 박동일 형사였습니다. 큰 고민에 빠진 그는 결국 힘든 결정을 내리는데
허 씨가 하는 이 횡설수설하는 이야기와 세계관을 오롯이 이해하고 다 들어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 형사가 허 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연락해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날부터 허 씨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종 생각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심지어 제가 변비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에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어느덧 허 씨가 박 형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하죠. 이 박 형사님이 허 씨를 어르고 달래서 함께 운막 살인사건 현장으로 가게 돼요. 허 씨가 범행 장소로 가던 도중 사건 당일 날씨가 이랬고 도로가 어땠다라고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김 씨를 살해했는지도 재현했습니다. 운막 밖에서 김 씨의 얼굴과 복부를 막 폭행하고 이후 안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었다고 말했죠. 이후 복부를 한 차례 더 발로 밟았습니다. 자, 이건 김 씨의 시신과 옷에 남아있던 그 흔적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사실 이 운막이라는 곳이 이미 원인 모를 화재로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허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추가 증거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여전히 경찰은 허 씨의 진술에 매달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경찰은 지난 2012년 사건 당시에 작성되었던 모든 수사 기록과 또 현장의 사진 하나하나를 허 씨의 진술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해보니까 모든 게 진술과 일치했어요. 심지어 허 씨가 말한 그날의 날씨와 사건 당일의 일기예보도 동일했고요. 여기에 더해 국가수 심리분석팀이 허 씨와 만나게 되거든요. 보니까 이 허 씨의 지능 수준이 국내 상위 5% 정도로, 그러니까 지능 수준 자체만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즉 그 말인즉슨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허 씨의 또 다른 고백이 시작됩니다. 운막살인이 있기 4개월 전인 2012년 2월에 또 다른 한 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이었어요. 피해자는 당시 옆집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 노 씨. 그런데 이상합니다. 당시 노 씨가 타살로 사망했다면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게다가 노 씨는 아예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요. 설상가상으로 노 씨가 이미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노 씨의 가족을 찾아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노 씨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가족은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일이냐고 보니까 이 노 씨가 가족들에 의해서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당시 경찰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보험 때문이었는데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는데 이게 신고로 인해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걸 우려했던 겁니다. 상황이 앞뒤가 좀 들어맞죠. 다시 허 씨로 돌아와서 70대 노인 노 씨를 왜 공격했냐? 그 이유는 환청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노 씨 할머니 죽이지 않으면 너 할머니와 결혼해야 돼? 이런 환청이 들렸다고 해요. 결국 그는 2012년 2월 13일 노 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설거지를 하고 있던 노 씨를 뒤에서 습격해서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이 주장을 검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습격당한 날에 바로 사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2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셨는데요. 마침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또 이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이때 끈질기게 유가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죠. 그 결과 노 씨의 두개골에서 여러 개의 골절이 발견됩니다. 이게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한 부상이라는 점이 확인돼요. 허 씨의 두 번째 살인 자백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근데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허 씨가 범행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파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흉기로 썼던 건 온양에 있는 강에다 버렸다고 진술했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경찰이 이 해당 강에 가서 수색견 풀고 전문 스쿠버 다이빙까지 다 동원을 해서 범행 도구를 찾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백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 정말 어렵죠.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이것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며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담당 검사를 설득합니다. 경찰이 사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허 씨를 반드시 잡아 넣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재범 가능성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허 씨가 계속 말하고 있는 살인의 동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든지 또 환청을 들어서 돌변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위험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후 담당 검사와 보강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48기가에 달하는 허 씨의 진술 영상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 1월 검찰은 2건의 살인 혐의로 허 씨를 구속하게 되죠. 그렇게 허 씨가 재판에 보내지기까지 꼬박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경찰의 노고가 대단한 거죠. 이후 허 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후에 재판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이 끼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이 사건에 내가 진짜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 어디냐라는 걸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울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유에서였어요. 참 이 사건 복잡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결말은 나름 시원함을 선사했죠. 하마터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울산 운막 살인사건,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노씨 살인사건. 해결은 아이러니하게도 범인 허 씨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자신이 살해를 했다고 말하는 그 고백, 사실 그 말을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박동일 형사님은 그 횡설수설한 말들 가운데에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검증해내고자 최선을 다했던 거죠. 현장 이미 다 폐허돼 버렸지만 거기를 다시 계속 방문해서 수색을 했고요. 또 혹시나 이 허 씨가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릴까봐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잠복 근무도 이어갔습니다. 박 형사님과 또 그 전담팀의 굳건한 의지가 2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또 범인까지 깔끔하게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울산 지역의 또 다른 미제 사건들도 한꺼번에 재수사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접하는 시민들에게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신임, 또 사건 해결의 짜릿함도 선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애쓰고 계신 경찰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